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트 2 스프레드시트 일반 첫 번째 시간이네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다룹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에서 운영되는 오피스 자격증 중에 커말이 제일 좋거든요. 저는 이제 커말 2급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커말 1급까지 오셨으니까 뭐 커말 1급을 제가 다음 순위로 먹인 이유는 너무 어려워요. 예, 그것 빼고는 참 좋은 시험입니다. 이게 좋은 시험인 이유가 필기와 실기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험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 스프레드시트 작업이다 보니까 텍스트, 글자로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달달 암기하시는 분들도 그뭐 1과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용어고 뭐 기능적인 내용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텍스트만 문제다 외워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스프레드시트 일반하고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기 작업이거든요. 이걸 이제 필기 문제로 내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모르면 외워지지도 않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릴 거는 보통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얘네를 실기를 같이 안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텍스트만 보고 설명하고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제 강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실기랑 필기랑 같이 그러니까 실기를 직접 연습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보다 강의 시간도 좀 길고 컨텐츠 내용도 좀 많아도 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배속으로 빨리 들으시더라도 그냥 눈으로라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익히시면 좋겠고요. 나는 조금 뭐 실기까지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은 결국은 나중에 실기에 갔을 때 그 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에서 1시간 공부할 거를 2시간 하게 되면 나중에 실기에서 20시간 할 걸 15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더 할 수가 있고 또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실기를 한번 해보고 야 부분합이 뭐냐 매크로가 뭐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문제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였지 이러는데 그냥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필기에서 좀 늦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부탁 말씀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하게 될 거 우리가 계속 한번 미리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우선은 첫 번째 엑셀 옵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엑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 기본 설정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채우기 핸들도 그렇고요. 메모도 그렇고 기본 입력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엑셀을 실행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미리 좀 실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키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데다가 넣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이 개정되면서 2010 버전이 됐기 때문에 2010 버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이쪽에 이제 위에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을 열 머리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숫자로 되어 있는 애들을 행 머리글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우리 시트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X, Y 요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를 각각 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얘네를 우리 리본 메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애는 이제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갔을 때 여기 나오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텍스트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엑셀 옵션은 기본 설정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 설정이 아니라 일반입니다. 일반. 2007에서는 달랐는데 2010으로 오면서 바뀌어서 이게 수정을 좀 해드렸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 중에 보면 요게 보이시죠? 요게 얘네들 중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 얘가 실시간 미리 보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이네요. 항목 이름 자체가 좀 달라졌군요. 얘도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 항목이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알지 모르셔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반복해서 출제됐다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을 선택하면 선택사항을 커서로 가르칠 때 해당 기능이 문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결과를 미리 보여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옵션에서 요거를 체크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또 이제 수식 탭이 있어요. 그래서 수식에서 수식 작업에서 수식의 표 이름 사용을 선택하면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에 행 또는 열 레이블에 있을 경우 이 레이블이 정의된 이름처럼 수식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되는데 쉘 값을 쉘 주소가 아니라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기본 설정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 있죠. 그래서 얘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다른 선택사항을 커서로 가르치면 기능이 문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수식에 가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좀 전에 봤던 옵션이 뭐였냐면은 수식의 표 이름 사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식의 표 이름 옵션은 여기 어딨냐? 한번 찾아볼게요. 수식의 표 이름 사용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표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보면은 저장의 통합문서 저장. 얘가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장 탭으로 가가지고 얘 기본 저장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형식이 기본적으로 XLSX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뀐 그 파일이고 이게 이제 예전 버전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 자동 복구 시간도 여기서 지정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에 고급에서 이 통합 문서의 계산 대상 여기에 가서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링크 업데이트니까 이게 파일을 서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돼 있을 경우에 얘네가 참조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또 고급 탭에서 인텔리 마우스 확대 축소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아마 적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보니까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로 제가 확대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기본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우리 한번 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고급에 가가지고 인텔리 마우스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좀 아래로 내려가 봐야 될까 봐요. 내려서 더 내려가 보니까 이쪽에 이 통합 문서의 계산 대상에서 보니까 이게 보면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 이렇게 체크해 주게 되면 네, 이것도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냥 저런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애가 출제됐었구나라고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엑셀 화면의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숨겨진 통합 문서를 표시하려면 보기 창에 숨기기 취소를 실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 별건 아니고요. 이 보기 쪽에 가보면 창에 여기에 창 숨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 숨기기 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워크시트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얘를 취소하려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숨겨진 거를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 거고 맞는 내용이고요. 틀 고정에 의해 분할된 왼쪽 또는 위쪽 부분은 인쇄 시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로 자동 설정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때문에 이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얘네 지금 뒤에 다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 옵션의 고급 탭에서 인텔리 마우스로 화면 확대 축소를 설정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 축소가 된대요. 그리고 확대 축소 배열은 선택된 시스템만 적용된다. 요것도 몇 번 보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 보시면 얘가 확대 축소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키워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여기에 내가 지금 선택된 워크시트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나왔는데 이건 사실 의미는 없고 나중에 이제 얘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애거든요. 요거는 또 따로 얘가 따로 있어요. 따로 챕터가 있어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문제가 약간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런 문제가 있었다. 엑셀의 작업 환경 설정을 위해서 엑셀 옵션의 각 메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예전 버전이다 보니까 이 명칭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날려줄게요. 자, 기본 설정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 여기까지 다 이거 저기네요.
그죠? 명칭이 바뀌었죠? 자,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항을 커서로 가르칠 때 해당 기능이 문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결과를 미리 보여준대요. 뭐 이름하고 그냥 일맥상통하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수식의 표 이름 사용을 하면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에 행 또는 열 레이블이 있을 경우에 이 레이블을 정의된 이름처럼 수식에 사용할 수가 있대요. 좋고, 여기에서 통합문서에서 다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아까 지정할 수 있는 걸 보셨죠. 자, 이 통합문서의 계산 대상 이렇게 있는데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워크시트와 연결된 외부 문서에 포함된 결과를 결과 값의 복사본이 아니라 링크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링크 업데이트 갱신이잖아요. 만약에 외부 데이터가 갱신이 됐을 경우에 얘도 같이 갱신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 중 파일 단추 엑셀 옵션에서 고급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쉘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엔터키를 누를 때 포인터 이동 방향을 요거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옵션에서 고급에 가보시면은 엔터키를 눌렀을 때 기본 아래쪽으로 가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는 분들도 요구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는 얘를 이쪽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 값은 우리가 엔터를 치면 아래쪽 행방향으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 옵션에서 우리 고급에 가가지고 얘를 오른쪽으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얘를 엔터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불편해요. 이렇게 또 입력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도 계시는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페이지 나누기 선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눈금선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얘네 한번 볼까요? 고급에서 얘네가 다 있었나? 고급에 보니까요.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뭐 그래픽 고품질 모드도 있고요. 내려와서 스크롤 막대 표시하는 부분도 다 보이는군요. 개체 표시, 열 및 열머리끌 표시. 열 및 열머리끌 표시는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행 및 열머리끌 있잖아요. ABC하고 1, 2, 3, 4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시트 방향 바꾸기, 눈금선 여기 있네요. 눈금선 표시, 윤곽 표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표시 다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새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적용할 표준 글꼴과 글꼴 크기 새 시트의 기본 보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지엽적이죠. 이거는 어떻게 얘는 일반에 있잖아요. 일반에 고급이 아니라 일반에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만 출제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문제답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다음에 리본 메뉴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리본 메뉴에서 바로가기 키를 나타내려면 Alt 키를 누른다. 이게 바로가기 키 보이는 건데요. 여기서 Alt 키 이렇게 눌러보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활성화 탭이 홈 탭에서 삽입 탭으로 변경된다.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니까 방향키 안 가는데? Alt키 누른 상태로 해야 되나? 아, 그렇구나. Alt키를 누른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니까 메뉴가 바뀌게 되네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탭 및 명령 간에 이동할 때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과 친 상태에서 N키를 누르면 삽입 상태로 바뀌게 된대요. 자, Alt키 눌러주고 여기에서 각각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N이 삽입이군요. 인서트의 N인가 봐요. 그래서 들어가는구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명령이 추가되면 일련 번호로 바로 가기 키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 친구가 이제 빠른 실행 도구거든요. 여기에 빠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젯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Alt 키를 눌러 보니까 순서대로 1, 2, 3, 4가 먹혀 있군요. 리본 메뉴를 빠르게 최소화하려면 활성화 탭의 이름을 2번 클릭한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숨겨져요. 또 뭐 다시 열려면은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쪽에 있는 여기에 리본 메뉴 최소화 그 다음에 확대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리본 메뉴의 구성에는 파일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이런 애들이 있대요. 자, 다음 중 그림의 리본 메뉴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림과 같이 리본 메뉴의 바로가기 키를 지정을 하려면 Alt키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십시오. Alt키. 해봤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좀 전에 봤는데 자주 사용되는 도구를 빨리 우리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녀석을 클릭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다.
리본 메뉴에서 추가할 도구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추가를 클릭한다.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넣어 볼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네 제거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고, 됐죠? 또 여기에서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기본적인 애들이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이렇게 가면은 아까 엑셀 옵션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명령 이렇게 하면은 엑셀에서 제공하는 모든 명령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자주 쓰는, 작업 성격상 자주 쓰는 도구들을 미리 이쪽에 올려놓게 되면 훨씬 작업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됐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삭제할 도구로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한다 그랬고요. 여기에서 얘도 기타 도구에서 추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피스 단추 이거 뺄게요. 이거 빼고, 자, 엑셀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탭에서 도구를 추가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엑셀 옵션에서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좀 전에 보셨죠? 그래서 엑셀 옵션에서도 도구를 추가할 수 있다. 있고요. 실행 및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애, 요건 아시죠? 그래서 컨트롤 Z와 컨트롤 Y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한 것을 되돌릴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얘를 지웠어요. 그러면 되돌리기 또는 다시 원복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들이 있어요. 컨트롤 G하고 이거 컨트롤 Y. 시트 이름 변경할 때는 시트 위치 이동, 시트 복사와 같은 작업은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시트에 관련된 작업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름 바꾸고 이런 것은 되돌리기가 되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별개이긴 한데 나중에 또 이제 시트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봐도 되긴 하는데 요렇게 된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여 여러 작업을 한 번에 취소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녀석 이렇게 눌러서 쭉 있는데 몇 개 다시 실행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있었겠지. 예. 실기 기능을 배운다 생각하세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우리 본문에다 넣어 놓은 거고요. 보기 탭 표시 숨기기 그룹에서 기타 명령을 선택하여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편집하는 게 아니라 엑셀 옵션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파일, 엑셀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우리가 편집할 수 있다. 여기서 순서도 바꿀 수가 있네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얘를 좀 위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다음 중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실행 취소는 컨트롤 G, 이건 많이 쓰시잖아요. 다시 뒤로 돌릴 때 작업을 취소한 경우 컨트롤 D를 눌러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데 컨트롤 Y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를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돌릴 때는 컨트롤 Z고 컨트롤 Y를 누르니까 얘가 컨트롤 Z와 Y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컨트롤 D 같은 경우는 얘는 복사하는 거거든요. 듀플리케이트인데 약간 특징이 있어요. 얘를 하나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하시고요. 다른 데 찍어서 컨트롤 D 누르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요. 얘를 컨트롤 C 하고 바로 아래 탱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듀플리케이트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탱에다가 우리가 넣을 때 복사할 때 쓴다. 듀플리케이트의 약자예요. 자, 얘네들은 우리 앞에서 지정된 내용을 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이에요.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좀 지엽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그냥 이런 애가 있구나 정도만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자, 한 셀에 여러 줄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줄을 바꾸려는 부분에서 Alt 엔터를 누른다. 이게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엑셀에서는요, 어떤 거를 넣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바로 다음 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쉘, 그러니까 같은 쉘에다가 내가 두 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뭐 경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Alt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 군포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 쉘에 두 줄을 넣을 수가 있다. Alt 엔터, 이게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Alt 엔터, 중요한 왕두목 픽이에요. 자, 여러 쉘에 동일한 내용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만큼 범위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뭐 신면철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한 번에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입력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나 여기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준대요. 막 입력 중에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ESC
이렇게 눌러주고 특정 부분을 범위로 지정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쉘 포인터가 이동한다.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데요. 내가 어떤 내용을 넣을 때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입력하고 싶어요. 그때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엔터 눌러가면서 값을 입력하면은 이 안에서만 범위가 지정되면서 입력이 돼서 자주 우리가 커말 2급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시트에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면 굳이 그래서 아까 이 엑셀 옵션에서 엔터키 눌렀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엔터 대신에 탭키를 누르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얘네입니다. 요건 좀 기억하고 계자 이거죠.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뭐예요? Alt 엔터.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 입력할 때는 컨트롤 엔터. 같은 열에 입력된 문자열 목록을 표시할 때는 뭐예요? 네, Alt 방향키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다가 나, 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Alt 아래 이렇게 눌러주면 내가 위에 입력한 애들 중에 골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타를 훨씬 줄여줄 수 있겠죠? 제가 뭐 누른 거냐면 Alt 아래 방향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값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위탱으로 이동할 때는 Shift 엔터예요. Shift 엔터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얘네만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야. 됐죠? 자,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네 우리 다 봤던 내용이고요. 아닌 것만 왜 아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나 날짜 데이터의 경우에 입력 시 앞에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랬는데 얘는 자동 완성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신면철 이렇게 입력하고 신 넣으면 자동으로 완성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날짜예요. 날짜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3월 5일 이렇게 입력하면 만약에 3월 5일이었으면 똑같이 자동 완성이라면 3 마이너스 누르면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왜? 날짜는 다른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뭐예요? 텍스트에만 적용된다. 텍스트가 뭐예요? 순수하게 문자 애들만. 좀 이따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아래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셀에 두 줄 넣을 때 뭐라고요? Alt 엔터. 됐어요? 컨트롤 엔터는 뭐예요? 일부 범위 지정하고 데이터 한 번에 빡 때려 넣을 때 우리가 쓴다 그랬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 있는 애들 우리 앞에서 봤던 애들이고요.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려면 Shift 엔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컨트롤 엔터라고요. 얘네는 정말 Alt 엔터와 컨트롤 엔터, Shift 엔터 얘네들은 자주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뒤에 우리가 함수나 기타 엑셀이나 액세스 작업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곤란스럽게 만드는 애가 바로 이 데이터 형태거든요. 지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여기 있는 애들 모두 다 지워 볼게요. 모두 다 지울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모두 지우기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여기에서 편집해서 모두 지우기 할 때, 서식 주기 할 때, 내용 주기 할 때, 메모 주기 할 때, 요거 나와요. 그래서 요거 모두 지우기 딱 해주시면은 모든 게 다 지워집니다. 제가 모두 지우기를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엑셀은요. 내가 만약에 3월 1일 이렇게 해가지고 3-1 입력하면 얘는 연도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쉘에 나중에 그냥 숫자만 넣더라도 얘는 계속 날짜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서식을 지우든지 아니면 모두 지우기를 눌러줘야 다시 또 얘네가 그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시트에 있는 각각의 쉘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단위라고 그래서 쉘이라고 하는데 쉘? 근데 얘를 엑셀에서의 세포로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DNA 있죠? DNA가 뭡니까? 성격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뒤에 이제 계속 보시게 되는데 뭐 컨트롤 1키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에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각종 형태를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여기다 가라고 한번 입력해 보시고 1이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가1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우리 문자는요 왼쪽에 붙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붙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엑셀에서 숫자라고 하는 애는요 나중에 액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서 숫자라고 하는 애는 컴퓨터는 바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고 단순히 숫자인 것만 숫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제가 이런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키보드 엔터키 옆에 보면 헛다운표, 작은 따옴표 있어요. 이거 붙이고 1을 넣어 볼게요. 그냥 우리 쉘로 볼 때는 숫자 1인데 얘는 왼쪽에 붙네요, 선생님. 얘는요, 문자예요. 아, 선생님, 저게 어떻게 문자예요? 근데 나중에 컴퓨터는 바보라서요,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해요. 함수 사용할 때.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문자하고 숫자에 대한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순수하게 숫자인 애만 숫자다. 그래야 컴퓨터가 숫자로 인식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문자 데이터 한번 쭉 볼게요. 여기에 보면 한글, 영문, 특수문자가 혼합된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로 처리가 된다. 됐죠? 하여간에 순수한 숫자가 아닌 애들은 다 문자예요. 문자 데이터는 입력 후 자동으로 왼쪽 정렬되고요. 쉘 너비보다 길면 오른쪽 쉘의 데이터 유무에 따라 다르게 표시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커멜 2급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쭉 늘어서 쓰게 되면 이 오른쪽에 얘네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내용이요. C열에 있는 게 아니에요. C8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에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 들어있는 애지 여기에 들어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D8 쉘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를 넣게 되면 가려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뒤쪽에 쉘의 값이 없으면 다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려지는 거죠. 오케이.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는 숫자는 문자로 취급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숫자는요,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와 더하기 빼기 요것만 가능해요. 양수, 음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됐죠? 엑셀에서 기본 입력 시 소수점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엑셀 옵션에서 우리 엑셀 옵션에서 고급 앱 편집 옵션에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 옵션에서 우리 고급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 있죠?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2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숫자 값을 넣게 되면 소수점이 두 자리 조금 아까 줬잖아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응용을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면 고급에서 얘를 응용을 하면 음수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0을 한 번에 3개씩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단위의 금액을 입력을 할 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적용은 할 줄 알고 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제해 놔야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 넣었을 때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 들어가 있는 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네 그대로 소수점 형식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 지워줄 때 이렇게 모두 지움 해주시면 깔끔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냥 고급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한다 그랬고 마이너스 3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숫자 데이터는 입력으로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쉘 너비보다 긴 숫자는 샵으로 표시가 돼요. 이거 이제 오류라고 생각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 분수는요. 앞에 0 주고 스페이스 하나 줘요. 얘도 이제 간혹 출제돼요. 분수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게.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죠.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막 숫자를 막 엄청 길게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얘 열폭을 더 줄여. 이렇게 해보면 열폭이 좁을 때는 샵으로 표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2라고 하는 건 승수예요. 10에 35승 지수로 표시가 된 거죠. 그리고 분수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분수 0 스페이스 꼭 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는 분수인 거예요. 그 값이. 그래서 위에 들어가 보면 0.33333333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됐습니까? 문제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다음 중 3을 넣으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요? 네, 바로 소수점 자동 삽입에서 한다. 됐죠? 엑셀 옵션에서의 고급 소수점 자동 삽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기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식 데이터예요. 수식은 계산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산식이 뭐예요? 사칙연산 또는 함수식 넣을 때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됐죠? 자, 반드시 는으로 기본 시작하고요. 만약에 내가 음수를 넣겠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는 거예요. 플러스는 넣을 필요가 없죠. 기본 값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고요. 플러스 3은 그냥 3이나 플러스 3이나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는 넣고요. 3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 는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는 아, 주인님, 제가 지금부터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뒤에 나오는 이 배열 수식에 대한 건 또 뒤에 배열 수식 시간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것의 키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됩니다. 배열 수식 넣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다. 그냥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문제 보고 정리합니다. 다음 중 엑셀의 각종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늘 날짜 입력할 때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셔요.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억하고 계시는데 컨트롤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을 눌러주게 되면 오늘 날짜가 나와요. 컨트롤 세미콜론. 키보드 엔터키 오른쪽에 두 번째 L 옆에 있어요. 알파벳 L 옆에. 얘를 컨트롤 키하고 누르면 오늘 날짜가 나오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눌러주게 되면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콜론을 눌러주게 되면 시간이고요. 세미콜론을 눌러주게 되면 날짜예요. 이거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굳이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누르니까 날짜하고 시간이 나오는구나. 시프트 누르니까 시간이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자, 시간 데이터는 우리가 콜론으로 시분초를 구분한다 그랬고요. 수식은 반드시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수식은 반드시 등호 또는 빼기 기호로 시작해야 한다 그랬는데 빼기로 하면 결과가 음수로 나와요. 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는을 안 쓰고요. 더하기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6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네,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는이 이 마이너스를 넣는 경우, 부호를 넣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작할 때 수식을 넣을 때 더하기 빼기를 넣질 않아요. 빼기를 보통 쓰지는 않고 근데 여기다 더하기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돼야 되겠죠. 등호 또는 빼기 또는 더하기.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엔터 다 봤고요. 이 시간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커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입력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고요. 날짜를 넣을 때는 하이픈 있죠? 이걸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3/5 넣으셔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이픈이 있으면 엑셀에서 주인님 제가 얘를 날짜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엑셀의 다양한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lt 엔터, 컨트롤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 다 봤는데 쉘에 입력된 수식의 결과가 아닌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Alt 물결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잠깐 봤는데 얘는요 컨트롤 물결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좀 실기에 가면 많이 써먹으실 텐데 여기에 지금 얘네가 수식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싶을 때는 컨트롤 물결. 물결은 키보드 숫자 1 왼쪽에 있는 물결입니다. 탭키 위에 있는 거 이거 눌러주시면 전체 워크시트에 있는 식을 표시하게 돼요. 토글입니다.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자, 날짜 시간 데이터예요. 자, 시간 데이터는 콜론으로 시분초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고요. 날짜 데이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픈이나 슬러시로 구분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숫자로 취급되므로 오른쪽에 맞춰 표시되고 연산 및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시간의 입력에 AM, PM을 입력하지 않으면 24시간째로 인식되므로 오전으로 입력이 된대요. 날짜는 1년번호로 저장되고 시간은 하루에 대한 비율로 간주되어 수수로 저장된다. 요거 재밌는 건데 뭐 얘네가 필기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하나 해드릴게요. 2급에는 나오겠는데 1급은 뭐 수준이 있는데 이런 건 되겠냐 이거죠. 숫자 1을 넣고요. 요 위에 보시면 표시 형식에서 얘를 날짜로 한번 바꿔볼게요. 간단한 날짜. 짜잔. 네, 이거예요. 엑셀에서 쉘에 들어가는 입력의 형태 중에 날짜는요. 숫자 정수 1이 1900년 1월 1일이 1이에요.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일이 95년 5월 5일이에요. 생일이. 그리고 오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두 개의 차이에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날짜 수가 나와요. 결국 참 10,000원어치도 못 산 거예요. 제가 95년생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요, 이 AM, PM이라고 하는 애는 뒤에서 이제 형식을 넣는 애인데 이건 또 뒤에 또 표시 형식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것도 한번 볼게요. 시간에 대한 걸 보면은 자, 일을 한번 넣어 봅니다.
그리고 0기다 0.5, 0.25, 0.125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요. 이쪽에서 시간으로 적용해 보세요. 그랬더니 얘 12시, 오전 12시로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24시거든요. 일이 24시예요. 반 쪼개서 12시, 그거보다 쪼개면 6시, 그거보다 쪼개면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우리 그 값이 정수 1이 24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0.5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날짜 입력할 때 연도에서 00에서 29 사이 숫자를 입력하면 이거 2000년대가 입력된다. 자,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경우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두 자리 연도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제어판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기죠. 자, 현재 날짜 입력하는 방법 앞에서 살짝 봤고요. 현재 날짜 시간 입력하는 방법도 봤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엑셀의 각종 데이터의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오늘 날짜는 투데이 함수나 요걸 쓴다 그랬어요. 투데이 함수도 한번 해볼까요? 투데이 함수는 함수를 항상 넣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는 넣는다고요. 그리고 to 누르면 자동 완성이 나오고요. 키보드 Q 있죠? 알파벳 Q 왼쪽에 탭 있어요. tab 얘 누르면 자동 완성돼요. 얘는 인수가 필요 없어요. 왜? 오늘이니까. 그래서 오늘 날짜가 뿅 표시가 됩니다. 자, 시간 데이터 됐고요.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알트 엔터를 누르면 컨트롤 이건 뭐예요? 컨트롤 그냥 엔터죠. 동일한 데이터는 컨트롤 엔터. 날짜 데이터 입력 시 연도를 생략하고 월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올해의 연도가 표시된다. 좀 전에 보셨을 겁니다. 자, 특수문자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한자는요. 한자는 여기에다가 경 하나 넣어볼게요. 경 넣고 한자키 눌러주면 한자 사전이 이렇게 쭉 떠요. 그래서 경, 서울경 뜰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경기도 이렇게 누르고요. 한자 키를 하나, 둘, 셋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자 사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특수문자는 한글 모음이에요. 미음 누르시고요. 한자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특수문자 목록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응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읍에도 있고요. 각각 특정적인 각각 뭐예요? 네, 기호들이 한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죠. 이게 자음. 네, 자음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를 야간을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라 좀 국민학교를 그럼 나이가 또 다시 뽀록이 나나요? 뭐예요? 국민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잘 모릅니다. 모음 자음을 잘 몰라요. 가끔 헷갈려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깔깔깔대고 웃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진짜로. 자, 이런 애들을 눌러서 할 수가 있다. 한글 자음. 쌍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를 누르면 화면 하단에 히라가나 목록이 표시가 된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쌍띠긋 한자 키 눌러주면은 히라가가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아, 오, 꼬, 세, 우,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아, 이. 근데 뭐 큰 거, 작은 거, 오. 우와, 왕도목 일본어 읽을 줄 아네? 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저기였어요. 네. 중국어란다. 일본어였어요. 자, 봅니다. 다음 중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자를 입력하면 한글을 입력한 후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눌러 변환한다.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에 키보드의 한영키가 아니라 한자키죠. 한자키. 됐죠? 자,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앞에 접두어 헛다운표를 누른다. 분수 앞에 정수가 없는 일반 분수를 입력하려면 0을 넣고 스페이스바 넣고 이거요. 기억하세요. 다음에 채우기 핸들. 얘는 정말 많이 출제되는 애예요. 많이 써먹기도 하고요. 자, 우선 첫 번째 거요. 단일 숫자는 숫자가 복사된다 그랬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옆으로 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네 또 모두 다 지워 볼게요. 이렇게 주어서 숫자 1을 넣고요.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아래 모서리예요. 마우스 가까이 대보면 십자가 모양이 얇아지죠. 그대로 마우스를 누르고 끌어주시면 됩니다. 단일 숫자는 숫자 복사된다 그랬죠? 단일 숫자 하는데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 십자가 위에 조금만 더하기 보이죠? 그 상태로 끌어주면 하나씩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고요. 여기다가 5 넣고요. 이렇게 할까?
15, 05, 05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두 가지 값을 넣고 쭉 선택을 하면 이 두 사이의 간극만큼 증가를 합니다. 됐죠? 숫자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하면 반복해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실수를 입력하는 거예요. 소수점을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로 채우면 정수가 증가한다. 즉 소수점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21.1을 넣고 우리가 이렇게 끌어보게 되면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정수부에 대한 것만 늘어나지 소수점 값은 늘어나지 않는다. 됐죠? 자, 문자는요 그냥 복사돼요. 근데 만약에 문자하고 숫자하고 같이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값 1 이런 경우에는 뒤에 숫자가 그냥 늘어납니다. 다른 거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자, 채우기 단위가 있는데요. 일, 월, 평일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날짜예요, 날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자동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건데 월요일 이렇게 입력하고 쭉 끌어주면 요일이 반복돼서 저장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서 날짜 넣고요. 얘를 마우스를 왼쪽 아니고 오른쪽으로 끌어보세요. 오른쪽에 오른쪽 딱 눌러보면 이쪽에 나오는 얘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 단위로 채울 수도 있고 평일 단위로도 채울 수가 있고요. 월, 연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그 예전 버전에서는 2003 버전에서는 분기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월 단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됐죠? 요렇게 할 수 있었고요. 자, 문자하고 숫자 있는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증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이 돼요. 두 셀에 있을 경우에는 차이값만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값 1, 2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고 두 개 선택하고 하게 되면 우리 숫자 하는 것처럼 똑같이 두 간극만큼 채우기가 된다. 날짜 시간 채우기 일일 단위로 증가를 해요. 기본적으로 일 단위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셀의 차이만큼 연월일 단위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뭘로 해볼까? 얘를 4월로 하고요. 얘를요 5로 해볼게요. 5로 하면 이제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7로 해보자. 자, 두 개 범위 잡고 쭉 해주면 이 사이 간격만큼씩 월 단위로 할 수가 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채우면 날짜 시간이 복사가 된대요. 얘는 이렇게 해주면 복사가 됩니다. 됐죠? 일, 평일, 연, 월, 연 단위로 채우기 할 수 있다. 일, 평일, 월, 연 좀 전에 보셨고요. Shift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비냉 또는 열이 삽입된대요. 자, 이렇게 해놓고 Shift하고 이게 채우기 이렇게 하니까 얘네가 쭉 새로운 이 빈 행이 쭉 추가가 되네요. 만약에 이쪽에서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끌게 되면은 열이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할 때 Shift 키를 눌러서 사용한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좀 전에 봤던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급에 가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이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요. 썬 넣고 자동 채우기 하면 썬, 먼, 튜즈데이, 웬즈데이, 썰스데이 다 돼요. 제뉴어리, 페이버러리, 마치도 다 마찬가지. 일, 월, 화, 수, 목 다 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 다 되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친유술에 얘네도 마찬가지. 갑을병정 어쩌고 다 된다는 얘기죠.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자열을 차례대로 셀에 입력하려고 한다. 다음 중 작업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셀에 월요일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쭉 하면 되겠죠. 왜? 복사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겠지만 이렇게 사용자 정의 목록에 있는 경우 그냥 이렇게 끌어주면 되는 겁니다. 복사하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요것만 아시면 되죠. 뭐. 자, A1 쉘에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정수만 낸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첫 번째가 29.5니까 얘는 30.5, 다음에는 31.5, 얘는 3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C1이라 그랬으니까 이놈이네요. 31.5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날짜 자동 채우기 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그랬어요. 평일 있었죠? 평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평일 단위 이렇게 됐네요. 연 단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자,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보니까 일, 월, 연 단위로 되는 거고 평일 단위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대요. 평일 단위라는 거는 월화수목금 됐죠? 월화수목금 이렇게. 자, 자동 완성에 대한 거 우리 좀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쉘에 입력된 처음 글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은 고급에서 쉘 내용 자동 완성에 V 체크하면 된대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네요. 자, 메모는요, 쉘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기록할 때 하고요. 바로가기 키는 Shift F2키래요. 검토해서 메모에서 새 메모 넣어도 된대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Shift F2 한번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메모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요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딱 하면은 기본 숨겨지고요. 마우스 올리면 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메모가 있다는 걸 표시할 수가 있고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표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의 속성도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글꼴이나 이런 애들 다 표시할 수가 있고 맞춤에 가가지고 자동 크기 이게 이제 커말 이금에 자주 나오죠. 실기시험에.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이 크기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얘네 위치도 변경 가능하고요. 메모 서식에서 배경색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면 얘네 채우기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숨기고 싶을 때는 메모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검토 탭에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검토해 보시면은 메모 편집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자, 쉘을 이동하면 메모도 같이 이동된다 그랬는데 이걸 안 해보고 지웠네. 컨트롤 Z. 자, 얘를 이렇게 이동해 보니까 메모도 같이 가는군요. 메모의 내용이 항상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었고요. 메모 서식 할 수 있었죠. 우측 상단에 빨간 표시가 나타나고요. 메모 상자의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한 시트에 여러 개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이전, 다음 요걸 이용을 해서 찾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도 메모 삽입해서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서 이전, 다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페이지 설정에서 또 나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우리 인쇄가 안 돼요, 메모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입니다. 이 시험 문제 허벌나게 많이 나오는 탭이거든요. 예,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표시된 대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메모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네를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 표시, 얘도 메모 표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표시가 됩니다. 기본 값은 얘네가 표시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시트 탭에서 여기에 표시된 대로, 여기 시트 표시된 대로인데 기본 값이 없음이에요. 얘네 출력되면서 값이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은 없음이지만 할 수 있다. 자, 홈탭의 편집 그룹에 있는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이용을 해서 쉘을 지운 경우 메모를 포함한 쉘의 내용과 서식은 모두 삭제가 돼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 봤고요. 쉘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 서식 등이 이동된다 그랬는데 같이 이동하는 거 좀 전에 보셨죠? 나머지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옳지 않은 것 여기도 다 우리가 봤던 것이고요. 피벗 테이블에 쉘에 메모를 삽입한 경우 데이터를 정렬하면 메모도 데이터와 함께 정렬된다 그랬는데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문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메모를 sab입했을 경우에는 뭐 얘네가 같이 정렬되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위치합니다. 자, 다음에 윗줄이에요. 윗줄은 쉘에 대한 주석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고 서식 윗줄 달기 표시 숨기기를 해야 된대요. 자, 한번 가봅니다. 여기에다 윗줄을 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천 보이시죠? 그래서 윗줄 필드 표시 이렇게 해주면 필드가 표시가 되고 편집 눌러주고 여기다가 요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시를 기본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윗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고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윗줄 표시 이렇게 하면 윗줄가 표시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일부에 별도 서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얘네는 윗줄에 있는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할 수가 없어. 예, 지우면 같이 지워집니다. 그럼 메모는요? 메모는 얘 지우면 이 데이터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요? 짠,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모두 지우기 또는 메모 지우기를 이용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기억과 니은은 엑셀의 연산이나 기타 기능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쉘에 입력된 데이터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쉘의 데이터를 삭제할 때 이것은 함께 삭제되지 않으며 이것은 함께 삭제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함께 삭제되지 않는 거는 메모고요. 같이 삭제되는 건 윗주죠. 데이터 삭제하는 거 모두 얘네 몽땅 지우는 겁니다. 서식만 지울 수 있고요. 내용만 지울 수 있고 메모만 지울 수 있고요. DL 키, 요거 딜리트 키를 눌렀을 경우에 쉘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 메모는 함께 삭제되지 않으며 윗줄은 같이 삭제된다. 이게 좀 전에 우리 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우리 서식 지우기 하면 뭐가 될까요? 얘를 정수로 표시합니다. 1900년 1월 1일부터. 자,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상태 표시줄은 보여드려야 되겠니? 여기에 보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얘네를 우리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대 축소 비율도 나오고요. 여기 이제 매크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나와 있고요. 등등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뭐 다양한 이런 옵션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락을 표시할 것인지 겹쳐쓰기 모드 표시할 것인지 아닌지 뭐 여기에 뭐 해제돼 있고 준비돼 있고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쉘에 현재 작업 상태를 표시하고 선택 영역에 대한 평균 개수 합계 등의 옵션을 선택하여 다양한 계산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11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선택하면은요. 합평균은 1이고요. 개수는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숫자 쉘수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네를 더 표시할 수 있다고요.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대 축소 컨트롤은 요거 간혹 이제 2급에 나오는데 비율이요 10%에서 400%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보시면은 10%에서 400%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10%죠? 최대가 400%예요. 기본은 100%. 100% 됐죠? 기본적으로 상태 표시줄의 왼쪽에는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있으며 매크로 기록 중에는 기록 중지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우리 평균 개수, 숫자 쉘수, 최소값, 최대값, 합계 이런 건데 얘네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죠. 왜냐?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걸 누가 다 외워요. 그죠? 자, 표시할 수 있는 자동 계산은 평균 개수, 숫자 쉘수, 최소값, 최대값, 합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표시할 수 있는 기타 기능들 여기에 보셨죠?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중 엑셀의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 우리 봤고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리본 메뉴 아래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 뭐야? 빠른 실행 도구잖아요. 기본적으로 상태 표시줄 왼쪽에는 매크로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기록 중지 아이콘도 얘가 변경된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정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내용들인데 바로가기 키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메모, 뭐 단축키나 지우는 방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채우기 할 때 혼합 데이터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숫자고 문자 같이 있을 경우에 숫자만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애들만 체크해서 빨리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